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해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후 5번째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고립만 가속한다는 점을 인식해 핵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세계 경제 참여와 평화로운 발전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지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한중 FTA 자유무역 협정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지 30개월 만에 중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 73.2%에 이르러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FTA 타결로 매년 5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의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는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정부가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 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파견지 현장 점검과 본대 파견 준비를 위해 정부 합동 선발대를 파견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에볼라 위기 대응 보건 인력 파견지로 시에라리온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소규모 의료 인력 중심으로 구성될 우리나라 의료진의 특성과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특히 시에라리온은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이미 소규모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인력과 함께 에볼라 치료소에서 합동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우리 보건 인력의 시에라리온 파견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정부 합동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대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코이카 등 관계부처 직원과 민간 보건 전문가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선발대는 우리 보건 인력이 활동할 지역의 전반적인 정세를 점검하고 파견에서 활동할 구체적인 내용과 본대 인력의 숙소 등 현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감염 시 안전대책 등도 점검합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복지부가 보건 인력의 지원을 받은 결과 의사 35명과 간호사 57명, 임상병리사 23명 등 모두 145명이 지원했고 국방부에서는 군의관 12명과 간호장교 24명 등 현재까지 36명이 지원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본대 파견 보건인력 선발을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파견되는 인원과 팀 구성, 활동 범위 등은 선발대의 현지 조사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북한군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지역 군사 분계선에 접근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북한군 10여 명이 공동경비구역 우측 군사 분계선으로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 방송을 한 데 이어 K2 소총과 K3 기관총으로 20여 발을 경고 사격했고 북한군은 응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오후 1시경에 북한군 병력이 철수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28사단이 내외부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본인의 취미에 맞는 동아리를 골라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장병들이 부대 내 코트에서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준급 실력의 부대 간부가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한쪽에선 드럼 강의가 한창입니다.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 강사가 기초부터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영어 회화 강의엔 원어민 강사가 부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육군 28사단 방패대대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와 육군본부가 지원하는 동아리 활동 시범운용 부대로 선정됐습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일환으로 외부의 재능을 가진 강사들이 기부를 받아서 줄육들 대대와 함께 자체 강사와 외부 강사를 합해서 15개의 강좌를 진행하게 됐는데 8일부터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야구, 테니스, 탁구 등 운동 종목과 힙합 댄스, 영어 회화, 드럼, 기타 등 17개 과목의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됩니다. 부대 간부들로 구성된 내부 강사진이 7개 과목을, 외부 전문 강사진이 10개 과목을 담당합니다. 모두 재능 기부로 장병들을 지도합니다. 단조로운 생활에 머물렀던 주말이 장병들의 활기로 가득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저희 부대가 이제 재능 기부 행사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로 이제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단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사회에 있을 때도 춤을 되게 좋아했었던 거라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려고 참석했습니다. 사회에서부터 제가 좋아하던 야구를 부대 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하게 돼서 정말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시범 사업은 지역 자치단체에서 예산과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장병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창구를 마련하고자 함인데 예산과 재능 기부자들의 공급이 원활하게 지원된다면 전군으로 확산되어서 밝은 병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병사들의 만족도와 시행 실태를 점검한 뒤 병영문화혁신 중점과제로 선정해 전 부대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 7일 주요 작전에 대한 교리를 정립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회 해군 해병대 교리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박경일 해군교육사령관과 황우연 포항특정경비사령관, 오웬스 주한미 해병대 사령관 등 각군 교리관계관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들에게 기존 상륙작전 교리에 상이한 개념을 정립하고 통폐합한 합동상륙작전 개정 교리를 소개함으로써 한반도 작전 환경의 변화와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실질적인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동상륙작전 개정교리를 소개한 안은호 중령은 개정된 교리를 전장 상황의 특수성과 변수를 고려해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병대 교육단과 해군교육사령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작전 현장에 부합된 교리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순국선열 구출작전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기념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보다 쉽고 재미있게 순국선열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토요일 일제강점기 악명을 떨쳤던 일본 경찰이 독립기념관에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의 눈을 피해 안팎으로 이리저리 도망쳐보지만 합동작전에 속수무책,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일본 순사의 등에 붙어있는 순국선열 초상화를 떼어내고 전시존에 마련된 빈 공간에 정성스레 눌러붙입니다. 일본 경찰에 잡혀있던 순국선열을 구출한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가 구출한 분은요, 남궁옥님이세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행사 통해서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계기 통해서 우리가 누린 이 평화가 거저 얻은 게 아니라 이런 분의 희생과 노고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걸 우리 아이에게 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인 9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도 같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일본 순사를 잡아 등에 붙어있는 순국선열의 흑백 초상화를 떼어내고 초상화를 전시존에 붙이면 성공.
술래잡기 하듯 일본 순사의 뒤를 쫓는 꼬마 아이들과 학생들의 표정에선 진지함도 묻어납니다. 임무를 완수한 관람객들은 보훈처에서 마련한 작은 상품을 받습니다. 제가 찾은 분은 박재혁님입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 선정된 순국선열은 모두 75명. 국가보훈처는 1939년 순국선열의 날이 제정된 이후 75번째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75명의 순국선열을 선정했습니다. 모두 일제시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투사들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많이 겹쳐서 더 관심 있게 됐고 뜻깊은 것 같아요. 저희가 국가기념식을 매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하시는 것도 잘 모르고 참여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이 이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일주일이 앞두고 펼쳐진 순국선열 구출작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가슴 아픈 우리 역사와 순국선열들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지혜를 나누는 통일포럼이 열렸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공군사관학교 지휘관과 사관 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공군사관학교가 그동안 추진해온 통일비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미래지향적 통일 추진 전략,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군과 사관 생도로 주제를 나눠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펼쳤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강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더 많은 지원으로 원칙과 유연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발에는 압박과 억지, 올바른 선택에는 대화와 교류와 협력, 이 구도는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이게 정권 초부터 앞으로 계속 똑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김 차관은 이어 막강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통일의 주역이 될 사관 생도들에게 군인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군력이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더 정진하셔가지고 좋은 정말 공군 장교가 되셔야 될 겁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고 건강한 한미 관계를 유지해야 한반도가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독일 통일에 유력한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듯이 한반도 통일에도 우리는 미국을 훌륭한 조력자로 삼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한미 간 이것을 긴밀한 협력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통일포럼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방대학교가 7일 고양시 대덕동 관내에 위치한 복지회관 도서관에 도서 500권을 기증했습니다. 이날 기증식은 국방대 권용수 도서관장과 대덕동 주민자치위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최근 완공된 지역복지회관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기증해달라는 건의를 받아 어학과 문학전집 등 도서 500권을 기증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군 고급장교와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통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군 최고 교육기관으로 이번 도서 기증은 민과 군이 화합하고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단 하나뿐인 심해잠수 특수부대, 바로 해군 해난구조대 SSU 대원들인데요. SSU 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 자격인 심해잠수사가 신설됐습니다. 심해사라사가 전해드립니다. 전시와 평시 각종 해난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해난구조대. 해난구조대원들은 해난구조작전,
항만과 수로상 장애물 제거, 심해 잠수사 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 때는 목숨을 건 심해 잠수로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수심 300m에서 장시간 수중 작업이 가능한 포화 잠수 능력은 세계 최고로 꼽힙니다. 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각종 수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수심 30m에 한정된 잠수기능사와 산업기사가 전부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 분야 국가 자격 심해 잠수사 자격증을 신설했습니다. 군 특수기술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에는 없는 군에만 있는 특수한 직무 분야를 자역화해서 군의 특수 직무를 향상시키고 전역 후 산업 인력에 지대한 공을 끼치는 자격입니다. 심해 잠수사 자격증의 취득 대상은 해난 구조교육을 이수한 장교와 부사관, 병사로서 교육 과정과 실무 경력에 따라 응시 자격 등급이 나뉩니다. 검정 과목은 1급의 경우 포화 잠수와 혼합기체 잠수 관리, 2급은 혼합기체 잠수와 공기 잠수 관리, 그리고 비상처치법이며 3급은 스쿠버 잠수와 공기 잠수, 잠수 환경에 대한 이론 평가 등입니다. 응시자들은 해당 자격 등급에 따라 요구되는 잠수 방법을 이용해 용접, 절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과 감독관으로서의 임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습니다. 군에서 받은 기술들을 자격함에 따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해 잠수사 자격증은 장병들의 생애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전역 후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10일 국방회관에서 남수단 주요 인사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빛부대가 활동 중인 남수단의 건설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군경 관계자 15명은 지난달 31일 방한해 각 지역을 돌며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한 연수는 한국의 발전상과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한빛부대가 추진 중인 도로 보수와 제방공사 등의 재건 지원 활동,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11월 음주폐 예방의 달을 맞아 계룡대 지구병원이 절주와 금연 교육을 진행합니다.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리며 절주와 금연 관련 초빙 강연을 시작으로 절주 금연 클리닉, 스트레스 측정, 감염 관리 등이 진행됩니다. 계룡대 지역 장병과 군무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합니다. 육군이 통계 기초 지식을 쌓고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후반기 통계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진행되며 모두 40명을 선발합니다. 엑셀을 활용한 통계 분석과 기초 통계 이론 등을 교육하며 통계 담당자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7일까지 공문 또는 인트라넷 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계룡대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사장을 모집합니다. 연관장교로 전역한 지 3년 이내여야 하며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우대합니다. 현역 지원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전역이 가능해야 하며 14일까지 접수합니다. 2014 호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병력 33만여 명과 기동장비 2만 3천여 대, 함정 60여 척과 다수의 항공전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데요. 우리 군은 내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오늘 훈련하는 것이며 만약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